자, 오매불망 문제편 2회 해설 시작합니다. 자, 1번 문제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내부 규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훈령이고요. 따라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 효력은 없다 그죠. 그래서 위반하는 경우는 징계 사유가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위법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는 없다. 이런 것들이 훈령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은 함부로 돈을 주거나 받거나 또는 그 외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가져온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행동 강령을 열심히 해두시면 부정청탁 금지법이 상대적으로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행동 강령도 역시나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시면 되죠. 자, 기획 지문부터 봅시다.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사 내 수사지휘와 관련해서 이의제기가 등장한다. 그죠?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의제기, 이의신청, 무조건 임의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와 이의신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서술어는 뭐가 돼야 된다? 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죠.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무조건 해야 한다가 맞겠지만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니까 할 수 있다라고 돼야 되겠죠. 할 수 있다라고. 그래야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니은 지문 봅시다.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등장하죠. 정치인이나 정당이 공무원에 대해서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하거나 청탁, 즉 압력을 행사합니다. 소속 상관만 가지고는 정치인이나 정당 등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힘들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경찰 공무원 중에 순경인데 정치인이나 정당 등이 저한테 압력을 행사합니다. 과연 나의 상관은 경장도 있을 텐데 경장으로 커버가 될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적어도 소속 기관장 정도는 돼야지 정당과 정치인과의 대화가 가능할 테니까 니은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디귿 지문 가봅시다. 공무원은 제15조 1항에 따른 15조는 외부 강의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외부 강의 사례금도 역시 외부 강의 사례금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 40만 원까지 최대 100분의 150이니까 60만 원까지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외부 강의가 끝나고 난 후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죠. 그래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초과 사례금 같은 경우는 받았을 때가 안날, 다시 말하면 직접 받았을 수도 있고 입금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안날로부터 2일 이내가 되죠.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저 초과 사례금 받았습니다 라고 신고해야 되고요. 신고만 하고 돈을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죠.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제공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공자라고 나오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제공자라고 나오면 맞는 지문이 되는데 틀린 지문으로 나올 때는 여기 뜬금없이 소속 기관장이 나온다고요.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것은 돈을 제공했던 제공자에게 주는 거고 신고만 누구에게 하면 된다? 소속 기관장에게만 하면 되죠. 따라서 디귿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리을 지문 가서 봅시다. 리을 지문.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휘 직책 등에서 사실상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 나와 있죠. 사실상 영향력은 법적 영향력보다 더 넓은 개념을 말합니다. 꼭 법률로 규정된 영향력이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나 함부로 그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영향력은 법적 영향력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사적 노무를 제공, 요구, 약속하는 거 안 됩니다. 쉬는 날 와서 우리 집 이사하는데 도와라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가능한 게 있습니다.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 얘가 상식이죠. 예를 들어서 지구대에 여러분들이 출근했는데 지구대장님이 출근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내리는 거 보고 나도 한 잔만 내려줘. 그 정도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다른 법령이나 사회선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사적 노무의 제공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리얼 지문은 현재 맞는 지문이지만 시험 지문에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휘직책 등에서 요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적 노무를 제공 요구하는 건 안 된다. 그럼 틀린 지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를 여기 슬쩍 넣어서 틀린 지문 나오는데 틀렸죠. 왜? 다른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사적 노무 제공, 아까 말했던 커피 한 잔 다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1번 답은 틀린 지문은 기역, 니은 두 가지.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5번. 행정행위 부관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부관. 행정법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 맞습니다. 자,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붙여서 나오는 거죠. 붙일 붙자에 약속할 관자입니다. 따라서 주된 행정행위가 없는데 부관만 나올 수는 없죠. 보충성이고요. 주된 행정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하죠. 그 다음 이건 반드시 행정청이 부관을 붙이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정 부관 말고요. 법정 부관은 우리가 다루는 부관이 아니고 실제로 행정청이 액션으로 붙이는 거니까 재량행위죠. 재량행위. 붙일지 말지는 행정청 마음이니까 법적 근거가 따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법적 근거는 불효죠. 그 다음 부관이 무효가 되면 부관 없는 행정행위. 행정청의 의도가 그 부관이 없었으면 아예 주된 행정행위를 안 했을 거야. 그럼 전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죠. 부관은 단독 소송 안 되죠. 단독 소송은 안 되고 유일하게 단독 소송 되는 건 부담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지하상가 이용권 주면서 한 달에 얼마씩 이용료 내세요. 그게 부담이죠. 그럼 나는 장사는 계속 하고 싶은데 이용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용료 감액 청구가 가능한 거니까 유일하게 단독 소송이 가능한 건 부담만 있다. 지문 봅시다. 행정청이 행정행위의 부관과 달리 이게 바로 행정청의 액션이 들어간 거니까 요게 바로 정상적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관이 맞겠죠. 그런데 법령이 직접 행정행위의 조건을 정한 경우 됐죠? 요거는 법정부관입니다. 법정부관. 법정부관은 행정청이 액션으로 붙인 게 아니라 법률 규정이에요. 그러면 위반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이 위법하면 이는 법률 및 위헌법률 심판 이런 것들이 있죠. 법규명령에 의한 통제제도로 통제가 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2번 갑시다.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 어떤 지자체가 지하상가 이용권을 즉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사람들에게 준단 말이야. 주면서 여기서 장사를 하실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용료 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고요. 행정청이 우리는 100만 원을 받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봤더니 너무 많다고 50만 원만 합시다. 이용료. 그건 너무 작은데 75로 합시다. 이렇게 협약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도 당연히 부담이 맞죠. 그래서 행정행위의 상대방과 협의해서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에 행정처분 즉 지하상가 이용권을 주면서 한 달에 얼마씩 이용료 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당연히 부담이죠. 부담이 나중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2번 지문은 틀린 것이 되고 정답이 되죠. 3번 철회권이 유보됩니다. 철회권이 유보됐다는 말은 유보는 뒤집으면 내가 보유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철회라는 권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정청이 가지고 있어요. 자, 철회는 언제 하는 거지? 적법한 처분이었는데 후발적 사유가 생기면 그 처분을 거둬들이는 거. 그게 철회잖아요.
운전면허 줄 때는 적법이었는데 후발적으로 음주운전하니까 그거 걷어들이는 거. 그게 바로 철회고요. 유흥주점 허가를 주면서 너네 미성년자 만약에 고용하면 우리가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무조건 취소한다 그러면 해제 조건이지만 할 수도 있다라고 해버리면 철회권이라는 칼을 행정청이 들고 있는 거죠. 휘두를지 말지는 행정청이 각자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주고 철회를 할 때는 공익도 중요하지만 줬던 거 뺏는 거니까 당사자의 사익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형량의 원칙 적용되는 거 맞죠?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클 때만 철회권 행사는 정당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행정행위가 계속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나 철회권이란 칼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렸기 때문에 잘못이 있으면 철회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철회권의 유보, 철회권을 가지고 있던 행정청이 철회를 하겠다고 칼을 휘두를 때 저는 그럴 줄 몰랐는데요. 행정행위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요. 라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신뢰는 유보된 철회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철회권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행정행위가 계속될 거라고 믿었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됩니다. 4번도 역시나 봅시다. 허가에 붙은 기한이 부당하게 짧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갑이란 사람에게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준다고요.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내가 특허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그런데 이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사업 자체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 허가의 존속기간을 3개월이라고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사업이 완성이 안 되죠. 이게 바로 부당하게 짧은 종기란 말이야. 부당하게 짧죠. 그러면 행정청이 바보가 아닌데 왜 이런 큰 사업에 이렇게 짧은 기간을 잡아줬을까? 그건 어떤 정책적 문제나 법적 문제 때문에 지금 주는 허가는 요 기간밖에 안 되니까 그 사이에 귀찮지만 한번 갱신 신청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연장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짧은 종기는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고요.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다. 이 말이 바로 뭐냐면 갱신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갱신기간.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이다. 이 말과 갱신기간이란 말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고 따라서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답은 6번 5번의 답은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은 맞는 이야기고 3번은 맞는 이야기고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갑시다. 국자법상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규정. 국가경찰위원회 대단히 중요하죠. 역시나 얘도 특혜급입니다. 특혜급.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모두 다 특혜급 문제니까 반드시 잘 챙겨가셔야 되고 위원회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질문 봅시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의 위원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똑같죠.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은 상임으로 한다. 여기까지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역시나 7명으로 구성된 건 맞지만 위원장 플러스 1명이죠. 상임이 되는 건. 위원장 플러스 1명이 상임이고 나머지 5명이 비상임이 되는 거니까 숫자가 좀 구성이 차이가 있다. 그죠?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은 지자체 공무원으로 한다. 여기까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 1회차에도 했지만 정무직이 나오는 건 2군데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국가경찰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정무직이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정무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경상정 소위정이니까 국가경찰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정무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위원장이 될 게 아니고 상임위원이 돼야 되니까 2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2번 가봅시다. 자,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된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고 판단할 때 제2요구할 수 있다. 아니죠. 제2요구권을 가진 사람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2요구권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이 나올 수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제2요구권을 가지고요. 요때 제2요구는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리고 재의결하는 것은 7일 이내. 내가 높은 사람은 좀 여유있게, 아랫사람들은 좀 바쁘게. 따라서 행안부 장관은 10일 이내 요구하지만 국가경찰위가 재의결하는 것은 7일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 행안부 장관이 요구하는 것, 제2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청장으로 바꿔 나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제가 구조도를 그려드리면 이렇게 세로로 그리는 것들 행안부 장관,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지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이렇게 세로로 구조도 그리는 것은 가까운 쪽이니까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간섭할 수 있죠. 만약에 여기가 위법한 경우에만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가까운 쪽은 위법하지 않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라도 얼마든지 간섭할 수 있다는 거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이라든가 협조 그리고 주요 정책사 국가경찰위원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은 다 심의 의결사항에 들어가니까 3번은 맞는 이야기고요. 4번 가서 봅시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은 항상 내가 절차는 제청권자를 잘 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는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는 거죠. 행안부 장관이 제청해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니까 틀린 지문이 됩니다. 따라서 2번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8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4호의 보호조치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불신검문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보호조치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보호조치는 범인을 잡는 과정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적 권능도 강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보호조치 쪽에서 시험에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조심해야 될 것은 보호조치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범인 잡는 게 아닙니다. 범인 잡는 게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과 연락이 되면 가족에게 인계해 주는 게 최우선이고 그게 안 됐을 때 많이 다쳤으면 병원. 보호가 필요하면 공공구호기관. 술이 너무 취했으니까 하룻밤 채우고 나서 보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경찰관서로 데려가는 거죠. 가족에게 연락해 주는 게 항상 우선이란 거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보호조치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했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미약한 거니까 거부한다고 해도 보호조치가 가능하죠. 그런데 미아, 병자, 부상자는 나이가 어리거나 몸이 불편하다고 해도 정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면 본인이 명확한 의사로 거부하면 보호조치 자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질문을 보시면 경찰관은 정신착란을 일으키나 술에 취하여 술주자죠. 주자 쓰시고 술에 취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미약한 사람은 맞고요. 보호조치 대상자도 맞습니다. 따라서 발견하였을 때는 보건의료기관이나 병원만 하는 거죠.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기획지문은 맞는 이야기죠. 2번, 니은 경찰관은 적정한 보호자가 없는 미아 나오네요. 정주자, 미병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구호조치 실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절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호조치 안 되죠. 없다 이렇게 돼야 되니까 니은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죠. 디귿 정주자 미병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정신적으로 미약한 사람 맞죠? 그러면 본인이 거절해도 보호조치는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보호조치는 가능하다. 디귿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리을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는 바로 가족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족에게 알려주는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24시간 이내가 아니고요. 지체 없이죠. 지체 없이. 지체 없이가 됩니다. 불신 검문할 때는 즉시라고 나오고 보호조치는 지체 없이라고 나오는데 그 두 가지를 구별하라는 문제는 제가 안 나온다 그랬죠. 다만 12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처럼 틀린 지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의 내용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족에게,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가족과 연락이 안 되면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나중에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리을도 틀린 지문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직위해제 사유만을 올바르게 고른 것은 그랬죠. 자, 직위해제도 역시나 대단히 중요한 파트가 많습니다. A급 문제가 맞고요. 직위해제는 직위해제만을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지만 지금과 같이 직권유직 사유라든가 의원유직 사유 그리고 직위해제 사유, 직권면직 사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한꺼번에 섞어서 박스형 문제로 뭘 골라봐라. 직위해제를 골라봐라, 직권면직 사유를 골라봐라, 휴직 사유를 골라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위해제는 일단 기속행위가 아니죠. 재량입니다, 재량. 일에 집중하지 못하면은 인사권자가 직위해제로 시킬 수 있는 거니까 재량이고요. 그래서 의무적 직위해제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자, 첫 번째 봅시다.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요게 바로 직위해제의 주관적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봉급은 80%, 3개월의 기간 동안 그냥 노는 게 아니죠. 능력이 부족하니까 교육이라든가 연구과제 수행한단 말이죠. 그리고 3개월 뒤에 능력이 회복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는 거고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징계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면직도 가능하게 된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신체나 정신장애 장애가 있습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 노소장병법. 뭡니까? 직권유직 사유죠, 직권유직에는. 직권유직 사유가 되죠. 장기요양 필요한 기간 1 플러스 1년, 공무상 질병은 3 플러스 2년, 경찰 공무원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은 5 플러스 3년. 노소장병법 병역복무도 역시나 뭐에 들어간다? 직권유직 사유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직위해제 사유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파면해임 강등 정직 요게 바로 중징계다. 그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역일이 요구 중이더라. 그러면 요거는 직위해제의 객관적 사유죠. 객관적 사유. 객관적 사유가 되고 객관적 사유는 봉급 50%,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30%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소재가 불명할 때 노소장병법 됐죠? 소재가 불명한 것은 역시나 직권유직 사유죠. 직권유직. 직권유직 사유가 되는 것이고 기간은 3개월이죠. 경찰 공무원은 법원의 실종 선고 시까지 이렇게 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금품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 청구는 제외되고요.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다면 요거는 객관적 사유가 맞죠. 객관적 사유가 되는 거고요. 금품비위 성범죄로서 여러 가지 수사기관 조사나 수사 중인 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부 다
객관적 사유가 됩니다. 객관적 사유는 봉급이 얼마? 50%,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때는 30%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직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이 2번이 되겠죠.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직위의 사유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자, 2회차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보안관찰 처분. 대부분이 보안관찰 처분은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죠. 유일하게 검사가 결정하는 것은 집행중지 결정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일반인인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라든가 피보안관찰자는 절대 검사나 장관에게 바로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죠. 항상 일반인들은 형사사건은 경찰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보안관찰 처분의 면제 결정 신청을 하고 싶어요. 신청서 제출해야 되겠죠. 검사한테 하는 거 아니라니까. 일반인들은 경찰에게 해야 됩니다. 경찰에게. 누구에게? 그래서 검사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한테. 일반인들은 절대로 바로 장관이나 검사나 법원으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지문이죠. 니은 검사는 집행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유일하게 검사가 내리는 것이 집행중지 결정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니은 지문은 일단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중지 결정의 사유가 있죠. 첫 번째 도주고요. 맞습니다. 1월 이상 소재불명이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다만 사유가 소멸된 때, 즉 도주했다가 체포가 되거나 위치가 파악이 되면, 소재가 파악이 되면 불리한 거기, 보안관찰 처분의 기간은 2년인데 불리하잖아. 국민에게 불리한 건 무조건 빨리 진행돼야 되거든. 지체 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기간은 다시 진행되는 거죠. 그 다음 D은 법무부 장관이 보안관찰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3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가 아니고, 그래서 틀렸고요. 헷갈리게 나오는 문제들은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30일 이내. 여기는 3개월 이내 면제 결정하는 거니까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리얼 검사는 면제 결정을 받았는데 면제해줬는데 면제 요건이 해당하지 않게 돼. 그러면 여기는 관할 지방법원장이 전혀 등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법무부 장관에게 면제 결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보안관찰 처분심의위원회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면제하게 되는 거죠. 면제 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는 거고 보안관찰과 관련해서는 서울 고등법원에서 관할하는 거니까 지방법원은 등장할 이유가 없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모두 다 틀린 지문이니까요. 자, 2회차도 수고하셨습니다. 7번 경찰 감찰 규칙 갑시다. 자, 감찰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비위를 캐는 게, 잘못된 행위를 조사하는 게 바로 감찰이고요. 경찰청 감사 규칙에서 말하는 감사는 일이 잘 된 낫는 날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금품 및 향수수니까 돈 관련이고요. 성 관련 범죄, 말소기관이고 뭐고 상관없이 절대로 감찰관이 될 수 없으니까 1번 지문처럼 마치 말소기관이 경과가 되고 나면 감찰관이 될 수 있다는 형태의 지문들은 다 틀린 지문이 되겠죠. 말소기관과 상관없이 무조건 감찰관이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 경찰기관의장은 감찰관이 결격사유에 해당해 것으로 밝혀졌구나. 징계사유가 있어요. 형사사건에 계류됐어요. 다른 사람에게 야단치려면 자기는 더 행동이 똑발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사고 쳤단 말이야.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전부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전부하는 건 안 되죠. 기간은 3년이 아니고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게 됩니다. 3번 감찰관은 감찰 활동에 착수할 때 감찰 계획을 감찰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됩니다. 경찰 감찰 규칙은 대부분 권한이 감찰 부서장이니까 감찰 부서장이 나오는 위치는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감찰 기간 1년이 아니죠.
6개월 플러스 연장했을 때 6개월이니까 원칙적으로는 6개월이 돼야지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도 역시나 틀린 지문이 되겠죠. 4번 가봅시다. 경찰기관장은 의무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명절이라든가 연말, 이런 경우는 뇌물 주고받을 가능성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집중점검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뇌물을 주고받을 만큼 사람들이 모일 여유가 없더라. 그런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고요. 첩보가 들어오거나 정보가 수집되거나 진정이 들어오면 그때 하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다가 돼서 7번은 4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8번에 행사안전 경비 합시다. 행사안전 경비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고 야구 보러 가니까 사람이 많더라. 콘서트 보러 가니까 사람이 많더라. 공연 보러 가니까 사람이 많더라. 이렇게 미조직된 군중을 말하죠. 미조직된 군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비교해야 될 게 불법 집회 시위 같은 다중범죄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거니까 조직된 군중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의 행사안전경비 대규모의 공연, 기념행사, 경기대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뭐가 된다? 미조직된 군중이 아니고 미조직된 군중이 돼야 되는데 조직화된 군중은 다중범죄 이야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미조직된 군중 이렇게 해야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8번의 1번 지문은 틀린 지문. 됐죠? 2번 가봅시다. 군중정리 원칙 밀, 이, 경, 지 이렇게 했죠. 밀도에 입학하는 블럭화가 키워드였죠. 이동의 일정화, 하나의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다양한 방향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다양한 방향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 경쟁적 사태 해소는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 선착순 하지 마라. 사고 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시는 철저해야 된다. 2번은 맞는 이야기죠. 여기 있네요. 3번에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주는 것이 이동의 일정하지 무슨 말이 나오면 안 된다? 다양한 방향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는 일정한 방향으로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주는 거니까 다양한이라고 나오면 안 되죠. 3번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 거기 보시면 4번 행사안전경기의 법적 근거에는 국자법 3조도 있고요. 경직법 5조 위험 발생의 방지 조치 같은 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8번의 답은 따라서 1번입니다. 자, 9번 도로교통법에 주정차 모두 금지되는 장소 고르라 그랬죠. 자, 주차와 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가 있고요.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가 있죠. 그래서 시험에는 항상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는 어딘가요? 이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그럼 모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주차만 금지되거나 주정차 모두가 금지되거나 이렇게 나눠서 물어본단 말이죠. 자,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는 터널안, 다리 위, 다중이용시설,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터다, 다도 5m. 됐죠? 그러면 우리 주차 금지 장소 찾아볼까요? 터널안, 다리 위. 됐죠? 다중이용업소로부터 몇 미터다? 5m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미음도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양쪽 가장자리 여기도 역시나 방금 봤던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입니다. 주정차 금지고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소방용 시설부터 5m, 그 외 버스 정류장이나 안전지대로부터 10m고요.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요렇게가 주정차 금지구역이죠. 그래서 기억해 보면 소방시설, 교장, 도모소 5m니까 요건 주정차 금지구역이고요. 교장, 도모소라고 했죠. 교장, 도모소.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가 되는 거니까 기역과 디귿이 바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서 9번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6번 봅시다. 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회가 나옵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소속이에요. 그리고 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든가 제도를 만들고 기준을 만드는 거 정보공개위원회 맞아요. 정보공개위원회는 누구 소속이라 그랬냐면 국무총리가 아니고 행안부 장관 소속이죠. 행안부 장관 소속이고요.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정보 공개 여부도 역시나 정보공개위원회의 권한이 아니고 정보공개 심의회죠. 심의회. 정보공개 심의회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 가봅시다.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장하죠. 왜냐하면 정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안 해주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수가 5에서 7인데 거기에 2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가 외부 전문가로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위원회 수가 11명이죠. 여기에 3분의 2가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는 거니까 이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부분 공개 결정 또는 20일간 무응답이야. 그러면 이의제기할 수 있죠. 어디에? 당연히 그 기관에다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이의신청은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의신청은 할 수 있단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로 해도 되고 문서로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의신청은 문서로만 가능합니다. 문서로만. 말로는 안 돼요.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죠. 됐죠? 4번 가봅시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연장하는 것도 7일 플러스 7일이죠. 그러니까 4번이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